네, 공개 문제 1번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지금 연속 스위치와 카운터 리셋 스위치를 활용해서 동작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연속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카운터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앞서 했던 1번에 대한 기본 동작입니다. 여기서 연속 동작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PB1을 누르면은 단속 동작이 되겠죠. 이때 한 번 더 누른다면은 또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PB1을 한 번 눌렀다가 손을 안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속 동작이었던 게 연속 동작인 것처럼 되죠. 자, 지금 이 원리를 자세히 보면은 제가 PB1 스위치를 계속해서 누름으로써 이 전체 회로도가 초기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K1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원리에 착안해서 저희는 연속 동작을 꾸며줄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지금 제가 이 PB1을 누르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왼쪽에 다시 회로를 추가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추가하는지 한번 단계적으로 제가 배치를 해볼게요. 자, 먼저 새로운 푸시 버튼 2번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PB2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수험장에 가실 때는 그냥 손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처럼 조금 앞쪽을 간격을 띄워줄 거고요. PB2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PB2를 여기다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PB1이나 PB2나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PB2를 계속해서 눌러주는 역할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이 PB2와 새로운 릴레이를 활용해서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수정을 해볼 거냐면 원래 했던 건 지우고 PB2를 다시 조금 더 앞쪽으로 당긴 다음에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릴레이를 가져올게요. 자, 이때 K는 넘버링을 어떻게 하냐면 K1, 2, 3, 4, 5까지 썼으니까 전혀 간섭이 안 되게 K6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K6 새로 이렇게 만들어 올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K6A 접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요. 조금 당길고 아까 여기 이 자리가 PB2 푸시 버튼 자리였죠?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기유지 회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PB2를 한 번만 눌렀다 뗐음에도 이 K6라는 이름은 자기유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동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K6A 접점을 옆쪽에다가 병렬로 붙여서 아까 저희가 꾹 눌러주는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알려드리고자 하는 연속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연속 동작을 하게 되면은 항상 나오는 게 카운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정한 횟수를 사용자가 지정해두고 그 횟수가 지나면은 다음 동작을 하거나 정지를 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카운터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문제에서는 카운터를 사용해서 1번 보면은 기본 동작을 3회 연속 동작한 후에 정지하랍니다. 그러면 얘 전체 사이클이 3회 동작하고 나서 이 첫 번째 자기유지, 즉 K6에 대한 자기유지를 끊어주면은 그러한 신호를 여기 B접점으로 만들어주면은 아, 자기유지가 끊기겠구나. 연속 동작이 끊겨서 이 3회 동작하고 정지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지금은 뭐 어렵겠지만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 또 카운터에 대한 개념을 살짝 익히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실린더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을 3회.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변이 단계 선도입니다. 네, 대충 그릴게요. 자, 저희가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3회 동작을 하고 사이클을 종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횟수를 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PB1을 누르는 순간 그때 횟수를 지정해 볼게요. 이때 PB1 눌러서 실린더가 전진할 때 요 시작하는 타이밍의 횟수를 세보겠습니다. 자, PB1 누르면 1회 카운팅이 되고요. 실제 동작은 전진, 후진 1회 했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연속 동작. 두 번째 카운팅이 되고 실린더는 전진, 후진 동작이 됐죠. 두 번째 동작.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시작할 때 숫자 3회라고 카운팅이 되지만 실제 동작은 전진, 후진을 하기도 전에 3회 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3회라고 카운팅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틀린 카운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카운터를 쓸 거냐? 아까랑 똑같이 PB1은 이때 누를 거고요. 저희는 끝나는 시점에 카운팅을 셀 겁니다. 끝나는 시점에 횟수를 셀 거라고요. 자, 세볼게요. PB1을 누르고 전진, 후진 1회 하면은 카운팅이 1회 되고, 자, 두 번째, 전진, 후진에서 2회 동작을 하면은 카운팅이 2회 되고요. 자, 마지막, 전진, 후진을 하고 실제로 움직인 게 3회가 되면은 끝나는 이 타이밍에 3회 카운팅이 될 거라고요. 자, 아까랑 다르게 이거는 실제 동작하는 횟수와 카운팅을 하는 횟수가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카운터 위치를 배치해줘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시작하는 거를 횟수로 세면 안 되고 항상 모든 사이클이 끝나는 것을 횟수로 세줘야 됩니다. 끝나는 것을 횟수로 세줘야 됩니다. 됐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회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아까 회로도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K1에다가 실린더 A 전진, K2에다가 실린더 B 전진이죠. K3에다가 실린더 A 후진, K4에다가 실린더 B 후진,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사이클 중에 실린더 A 전진, B 전진, A 후진, B 후진 전체 사이클 중에 어디가 마지막 동작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K4 릴레이에 해당하는 실린더 B 후진이 마지막 동작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K4 릴레이 이 신호가 여자 됐을 때 그때를 횟수로 세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회로 수정하는 거 보면 쉬울 겁니다. 이 중간에다가 제가 회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카운터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름을 C1, 횟수를 3회라고 설정을 해둘 겁니다. 이렇게. 자, 얘 보시면 지금 왼쪽에 신호가 들어가면은 얘는 카운터가 1회 셀 거예요. 또 신호가 들어가면은 2회 셀 겁니다. 또 신호가 들어가면 3회 셀 겁니다. 됐죠? 여기 아래쪽은 그냥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리셋 포트에 신호가 들어가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K4 이 여자가 됐을 때 신호를 넣어주면 되니까 A 접점 하나를 가져와서 이름을 K4라고 하고 요렇게 연결을 해주면 끝입니다. 아래쪽에 마이너스 처리하고요. 네, 쉽죠?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K4가 여자 되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얘도 닫히게 되면서 신호가 쭉 흘러가니까 결국 마지막 신호로 카운터 C1이라는 이름을 가진 얘는 횟수가 카운팅이 되는 거죠. 1회, 2회, 3회 되면은 C1이란 접점은 동작을 하게 되고요. 됐죠? 자,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카운터 리셋 스위치를 추가하여, 네, 2번 보면은 PB3입니다. 그게 1회 눌렀다 떼면은 카운터가 리셋되라고 했으니까 또 새로운 스위치 PB3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리셋에다가 연결하면은 문제대로 정확히 작동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K4 릴레이가 여자 되면은 이렇게 동작을 하고 붙게 되면서 전류가 인가되면은 C1이라는 카운터 릴레이 여자가 되어서 1회 카운팅, 또 초기화가 되고 한 번 더 사이클이 돌고 붙게 되면은 C1이라는 이름의 전류가 여자 되어서 2회 카운팅, 또 똑같이 3회 카운팅이 되면서 3회가 되는데 지금 카운터 릴레이를 3회라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얘도 릴레이로 보시면 됩니다. 3회가 되면은 C1이라는 이름의 A 접점이나 혹은 B 접점이 동시에 동작한다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요것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C1이라는 이름이 3회가 돼서 동작되면은 연속 동작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자기유지를 끊어줄 겁니다. B 접점을 활용해서요. K 말고 C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회로 완성입니다. C1이 3회가 되면은 같은 이름으로 가진 이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면서 B 접점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K6는 죽게 되면서 이 계속 눌러져 있던 이 역할을 하는 이 A 접점이 또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3회만 하면 동작이 종료가 되는 거죠.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PB2 1회, 2회, 3회. 됐죠? 3회가 되고 카운터에 지금 0회에 들어갔죠. 3번 동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C1이 작동되어서 여기 있는 B 접점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얘가 떨어졌기 때문에 K6는 죽었고 떨어지고 자기유지 회로는 떨어지고 여기 있던 것도 A 접점이 다시 떨어지게 되었고. 됐죠?
자, 얘를 다시 동작하고 싶으시면은 PB2를 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C1이 계속 동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리셋을 해줘야 된다고요. PB3A 접점을 눌러서. 됐죠? 방금 PB3를 누르니까 C1 릴레이는 다시 숫자 3에 초기화가 되었고 여기 C1 B 접점은 붙게 되었습니다. 됐죠? 다시 또 PB2 1회 2회 3회 됐죠? 완벽하죠? 자, 이렇게 해서 카운터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린더 A의 전진이 완료되면은 3초 후에 실린더 B가 동작하는 전기 타이머를 사용하라 하네요. 네, 카운터에 이어서 타이머까지 추가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얘도 쉽습니다. 실린더 A가 전진이 완료되면은 곧바로 실린더 B가 전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동작을 추가할 거라고요. 3초라는 딜레이를 추가해 줄 겁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로요. 그래서 전진하고 3초 뒤에 실린더 B 전진하는 걸 그려줄 건데 자, 얘도 너무 쉽죠.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했죠. K1 릴레이에 실린더 A 전진, K2 릴레이에 실린더 B 전진, 그리고 K3는 실린더 A 후진, K4는 실린더 B 후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실린더 A가 전진하자마자 바로 실린더 B 전진이 아니라 요 사이에 타이머를 넣어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구역을 나눠서 이 사이에 회로를 추가할 겁니다. 타이머를 추가할 건데 3초간의 타이머를 추가할 건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보세요. 아까 문제에서는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고 실린더 A가 전진을 완료하면 즉 S2 이 센서에 감지가 되고 나서부터 3초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때부터 3초를 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타이머를 넣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여기 사이에 타이머를 넣어버리면은 실린더 A가 출발하자마자 동시에 3초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라 틀린 거죠. 정확한 거는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고 S2에 감지가 되자마자 그때부터 3초를 세라 이거니까 요쪽 여기 S2 센서에서 감지가 되면은 출력 신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출력 신호가 나오고 여기에 만약에 타이머를 넣어주면은 실제로 이런 기호가 없지만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타이머를 넣어준다면은 1초, 2초, 3초 뒤에 전류가 흘러서 그 다음 동작인 실린더 B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게 맞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위치를 기억하시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쪼갤 거냐면 그림을 요렇게 쪼갤 겁니다. 네. 자, 회로 작도실에서 가서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회로 작도실로 왔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요렇게 쪼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타이머를 넣겠다 했죠. 보세요. 어떻게 넣는지.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얘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자, 여기 사이에 넣을 거니까 일단 이 선은 지워줄게요. 요렇게. 그리고 이 S2의 출력 신호가 즉 감지가 돼서 신호가 나와서 타이머로 온 딜레이 타이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타이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T1이라고 하고요. 시간은 3초라고 지정을 해두고 자, 그리고 이 T1의 타이머 릴레이가 작동된 뒤에 같은 이름을 가진 접점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접점 하나를 또 만들어야겠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름을 T1 하고 연결을 시켜 줄게요. 이렇게. 요게 끝입니다. 자,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아까 K1이 실린더 A 전진 신호라고 했죠. 그래서 K1의 여자가 되면은 실린더 A는 전진을 할 것이고 계속 전진을 해서 실린더 헤드가 S2에 감지가 되면은 여기 이 센서에 의해서 출력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따라 전진 완료했을 때 이 T1 릴레이의 여자가 되겠고요. 당연히 앞서 있던 이 스텝이 자기 유지 회로이기 때문에 T1에는 계속해서 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3초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1초, 2초, 3초가 지나면은 그제서야 같은 이름을 가진 T1A 접점이 붙게 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이 B 전진이니까 문제에 얘기한 대로 실린더 A가 전진 완료하고 3초 뒤에 실린더 B가 전진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쉽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로 좀 정렬을 해주고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써서 좀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연필로 이 필요한 부분만 따로 그리시면 됩니다.
네, 필기구를 지참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 제가 빨간 선으로 그렸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로를 위아래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뭐 구성한 다음에 보고 케이블을 꽂으면 되는 거죠. 네, 충분히 연습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PB2 바로 눌러볼게요. 연속 동작 누르면은 실린더 A 전진하고 3초 뒤에 그 다음 동작 또 한 번 더 연속 3회니까 네, 잘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시퀀스 회로도의 다음 동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제대로만 하시면은 손쉽게 중간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지보수 계획 2번까지 했죠. 타이머 3번 보겠습니다. 실린더 B의 후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해서 미터 아웃 회로를 구성하랍니다. 미터 아웃. 자, 이거 초보자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미터 인 회로, 미터 아웃 회로 헷갈려하죠. 제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실린더 B 후진 시 미터 아웃입니다. 실린더 B 후진 시 미터 아웃. 요거 잘 머리에 넣어두고 실린더 B의 후진 시 미터 아웃. 일단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가지고 와야겠죠. 여기 원웨이 해두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왼쪽에 할지 오른쪽에 할지 그리고 요렇게 체크 밸브가 방향이 아래쪽으로 할지 아니면 위쪽으로 할지 요게 문제죠. 이게 상당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처음 하면은. 자, 이거 헷갈리지 않게 바로 습득을 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실린더 B 후진 시 미터 아웃이라고 했으니까 실린더 B가 여기 있는 이 실린더 B가 후진할 때 영향을 받아야 돼요. 후진할 때. 됐죠? 후진 시 미터 아웃이라 했으면 후진할 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뜬금없이 전진할 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즉 후진할 때 속도가 제어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린더가 속도가 제어받는다는 말은 내부에 있는 공기가 나갈 때 받냐 들어올 때 받냐 그 차이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후진 시 미터 아웃이라고 했으니까 미터 아웃이라고 하면은 나갈 때 제어를 받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실린더 B가 후진할 때 내부의 공기가 나갈 때 제어를 받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포트는 어느 쪽입니까? 후진할 때 나가는 포트는 왼쪽이죠. 내부에 있는 공기가 나갈 때는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다시 후진 시 미터 아웃이면은 내부의 공기가 미터 아웃 나갈 때 아웃 될 때 공기를 제어받는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는 당연히 이쪽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럼 이 체크 밸브의 방향, 이 꺽쇠가 위쪽을 향할 것이냐 아래쪽을 향할 것이냐는 나갈 때 제어를 받아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수정을 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자, 왜냐면은 확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내부에 있는 공기가 나갈 때 후진시 미터 아웃 될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분기점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공기가 나눠서 흐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왼쪽으로 가는 공기는 체크 밸브가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체크 밸브.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는 공기만 제어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22%라 되어 있는데 22%만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결국 나오는 공기는 22%만 흐르는 제어된 공기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후진 시 미터 아웃 회로가 되는 거고요. 됐죠? 요거를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게 된다면 후진 시 미터 아웃, 즉 나가는 공기가 이렇게 흐르더라도 왼쪽으로는 제어가 되더라도 오른쪽으로는 100% 그대로 통과를 다 하기 때문에 사실 100% 다 나오는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제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방향을 꺽쇠가 아래쪽으로 꺾인 부분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셔야 실린더 B의 후진 시 미터 아웃 회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보수 계획까지 회로 수정 다 했고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네, 3초 뒤에 실린더 B가 전진하고 후진할 때 속도가 느려집니다. 후진 시 미터 아웃. 됐죠? 네, 한 번 더 3초 지나고 2회 동작. 또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렇게 후진 시 미터 아웃 회로까지 완벽하게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제는 요거 3D 실습실로 가서 수정을 해야겠죠.
자, 먼저 위쪽에 공기압 회로도부터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량 압력 제어 밸브에서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가지고 올 거고요. 요거 꺽쇠 방향에 맞게 잘 에어 호스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있던 실린더 B 전진단의 에어 호스를 빼고 꺽쇠가 아래쪽에 되도록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됐죠?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밸브를 자체를 그냥 이렇게 세로로 이런 식으로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 그대로 꺽쇠가 아래쪽에 되게끔 연결이 잘 됐죠. 네, 하고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한 20%만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회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아까 연속 동작과 카운터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앞쪽에 추가해볼게요. 플러스에서 PB2A 접점, 저는 아래쪽에 연속 동작 추가해 볼 겁니다. 플러스에서 PB2A 접점 1차 측으로 연결하시고 2차 측으로 나와서 C1 B접점 1차 측으로 연결할 겁니다. C1의 B접점 1차 측 연결 쭉 오른쪽으로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카운터 모듈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A접점, B접점으로 합쳐져 있는 이 C접점이 릴레이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점입니다. 접점 하나, 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릴레이 사용했던 것처럼 왼쪽부터 사용을 할 건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 보세요. A 접점, B 접점을 합쳐진 이 모양이 지금 릴레이 모듈에서 사용한 모양이랑 반대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쵸? 요거 뒤집혀진 모양에 유의를 하고 이 그림 그대로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저희가 지금 B 접점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B 접점. 그러면 요렇게 사용을 해야겠죠. 네, 여기는 A 접점이고 왼쪽은. 그래서 이 B 접점을 사용할 건데 1차 측에다가 꽂아줄 거면은 아까 했던 대로 위에서부터 꽂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그림 자체가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꽂아줘야 됩니다. 네, 아래쪽이 1차 측입니다. 그래서 아까 PB2 2차 측에서 나와서 C1 접점, B 접점, 1차 측 이렇게 꽂아줄 거고요. 됐죠? 그리고 2차 측으로 나와서 K6 릴레이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K6가 보면은 K5까지 썼고요. K6는 여기 아래쪽에 있죠. 이렇게 연결해주고 마이너스 처리까지 해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기 유지 해줘야겠죠. 플러스에서 K6A 접점, 자, 플러스에서 K6A 접점 1차 측 연결하고 자, 여기서도 K6A 접점 2차 측으로 쭉 나와서 연결을 중간에 할 건데 PB2 2차 측에다가 연결을 할 건지 C1 B 접점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할 건지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C1 B 접점 1차 측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기로 정했죠, 저희. 그래서 2차 측에서 C1 B 접점 1차 측 여기입니다. 아까 뒤집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위에 꽂으면 안 되고 밑에다가 꽂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꽂으셨다면 실제 회로도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여기가 2차 측이고 여기가 1차 측이기 때문에 여기가 2차 측이고 여기가 1차 측이기 때문에 반대로 돼 있죠, 지금. 그래서 1차 측 아래쪽에다가 잘 꽂아줬고요. 자, 그리고 K6A 접점이 이렇게 연결돼야겠죠. 자, 또 플러스에서 K6A 접점 1차 측 연결하고 2차 측으로 나와서 자, 얘도 PB1A 접점 아래쪽에다가 2차 측에다가 연결할 건지 K5A 접점 1차 측에다가 연결할 건지 정해야 되는데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K5A 접점 1차 측에다가 연결할 거라고요. 자, 나와서 K5가 어디 있나 보니까 지금 얘가 첫 번째 K5죠. K1, K2, K3, K4, K5인데 첫 번째 K5는 여기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K5 1차 측에다가 연결. 됐죠? 자, 이렇게 앞부분 수정이 끝났고 자, 뒤에 가서
카운터 릴레이 쪽 여기 부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마지막 신호가 K4A 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K4A 접점 한 번 더 연결해야 되고요. 플러스에서 K4 여기죠. K1, 2, 3, 4니까. 그리고 2차 측으로 나와서 C1 릴레이 인으로 들어가는 신호 포트로 연결할 겁니다. 거기는 왼쪽에 그림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2차 측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연결까지 하면은 이 카운터 릴레이의 왼쪽 선이 연결이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플러스에서 PB3A 접점 이거를 리셋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푸시 버튼 사용해 볼게요. 플러스에서 PB3A 접점 1차 측 넣고 2차 측으로 나와서 오른쪽에 리셋 R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차 측으로 넣어주고요. 자, 2차 측으로 나와서 얘도 그라운드 처리 마이너스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타이머 연결해 주겠습니다. 타이머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자, 기존에는 S2가 요렇게 나왔던 게 요렇게 연결됐었죠. 이 선을 일단 빼줘야 됩니다. 이 선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S2의 출력 신호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K1A 접점 맞죠? 요거를 빼고 아웃풋에서 지금 뺐죠. T가 잘 안 날 겁니다. 자, 집중 잘 하셔야 돼요. 빼고 타이머 아웃풋에서 나온 게 타이머 이번에는 타이머 모듈 여기서 위쪽이 온 딜레이 타이머 릴레이에다가 1차 측 연결하고 2차 측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 마지막 한 줄 플러스에서 T1이란 이름을 가진 A 접점 있죠 여기 1차 측 연결하고 2차 측으로 나와서 아까 요쪽으로 선을 뺐기 때문에 그대로 요쪽으로 K1A 접점 1차 측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위치가 어디 있냐면 아까 K1 1차 측이 여기였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중간에 있는 K1을 빼버려서 나중에 어디 K1에서 뺐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연결하고 지금 이 K1 순서가 중간에 헷갈리면 어떻게 기억하냐면 앞에서부터 세보시면 됩니다. K1 릴레이는 세면 안 되고요. 접점만 셉니다. K1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연결하면 되니까 첫 번째 연결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여기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요렇게 잘 연결이 됐죠. 이 선 요렇게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켜고 에어 서비스 유닛 켜고 반드시 카운터 횟수 3회 그리고 타이머 시간 3초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PB2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1초, 2초, 3초 뒤에 전진, 후진 할 때 미터 아웃 되죠. 또 연속 동작이니까 1초, 2초, 3초 뒤에 후진되고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되면은 3회 되면은 이렇게 정지가 되고요. 됐죠? 자, 또 PB2 누르면은 동작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 오른쪽에 카운터가 3회로 동작되어 있기 때문에 PB3로 리셋을 시켜줘야만 0회 됐죠, 방금. 누르니까 다시 재동작이 됩니다. 3초 뒤에 실린더 전진, 후진할 때 미터 아웃도 잘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설비보전기사 공개문제 1번 공합 유지보수 계획까지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